자, 비트코인 저점 잡기 오늘은요, 저점을 잡을 수 있는 롱버튼을 누를 수 있는 완벽한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하락인데 반등 잠깐 나왔다고 이제 롱버튼 이야기하는 거 너무 간사하지 않냐, 이런 분들 계실 건데요. 자, 그래서 롱버튼을 보는 게 아니죠. 자, 현재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극단적인 공포 구간에 여러분 진입을 했습니다. 자, 이런 공포 구간이 나온 것은 2개월 만에 처음인데요. 자,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 저도 여러분도 지금 매도 압력에 대한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 빠르게 심리가 다 얼어붙었죠. 다만 이런 구간은 항상 뭐가 나왔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저점 매수 심리가 동시에 충돌을 하는 자리입니다. 자, 이거는요, 기술적 차트로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이런 비트코인 구간별 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볼 수 있다는 거죠. 항상 공포가 내려오는 이런 패닉셀 자리, 이런 구간들에서는 뭐가 생긴다? 저점을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는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 상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어떤 조건들을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어제자 제가 바로 여기에서 어제 영상을 찍었는데요. 제 어제 영상 해째 그래째가 아니라 똑바로 보시면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이 뭐였나요? 우리가 단기적인 이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해줘야 된다. 그때 당시 돌파는 해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4시간 봉의 마감이 양봉으로 이전 음봉을 장악하고 올라와줘야 된다. 자, 근데 제가 영상을 마치고 나서 올라왔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을 충족했을까요? 자, 세 번째 조건은 우리가 한 차례 다시 한번 큰 음봉을 내리면서 FEG가 생겼는데 이 FEG를 가만히 보면 이 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하지 못하고 거꾸로 다시 내려왔던 차례가 있는 FEG였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이곳의 저항이 굉장히 세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니 이 저항을 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4시간 봉의 양봉 마감과 동시에 이곳을 넘어주는 지지의 퍼포먼스를 조금 보여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뭐가 될 수 있나요? 자리를 당겨서 보면 이 음봉을 장악하는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이 고점을 다시 한번 디스플레이먼트 따주는 유동성을 가져가주는 그런 무빙이 나와야 된다라는 뜻이었죠. 자, 그럼 이런 장세가 또 한 번 반복되고 있죠. 오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1시간 봉에서는 굉장히 좋은 추세입니다. 60K라는 오더블럭에서 올라가지고 있고 1시간 봉에서는 음봉을 장악한 형태의 양봉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죠? 쇼 포지션이 과하게 몰린 이런 64.4K 자리는 우리에게 저항 자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내리고 나서 4시간 봉에서 음봉이 만들어진 자리, 다음 망치 혹은 도지 캔들, 그 다음 이 음봉이 어떻게 다시 한번 양봉으로 이전 고점을 따주면서 올라와줘야 뭐가 된다고 했어요. 모닝스타 캔들이 나오면서 추세 반전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그제서야 읽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이게 읽을 수 있더라도 어디 이 오더블럭의 중단성 정도는 넘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이게 뭡니까? 이전 1시간 봉에서 봤던 것과 똑같죠? 위에서 봤던 것처럼 음봉을 장악하고 양봉을 만들면서 모닝스타를 꺼내고 그 다음에 이 자리를 디스플레이먼트 단번에 위로 따주면서 유동성을 먹고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자, 여기의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시고 롱버튼을 그냥 무작정 누르시면 다시 한번 손절만 나는 그런 매매를 계속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현입니다. 자, 오전과 크게 바뀐 장은 없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분명히 보셔야 되는 장세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좀 매매 전략 그리고 손절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차트 바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좋아요 잊으시면 안 되겠죠. 이번 주에 풀로 자리 바뀜 없어도 제가 영상 올려드리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러니 좋아요 한 번씩 누르면서 시작해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은 여러분 첫 번째로 이제는 저점 잡기를 할 때가 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대로 반등 올라가나요? 이게 아니죠. 앞으로 더 떨어지든 뭐든 이제는 롱버튼의 스위칭을 두고 우리가 조건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양봉이 뜨는 걸 기다려야 되는 이 바닥들이 오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첫 번째 근거죠. 일단 하락 이후에 자, 브라운 지금 갈색 고래들이 다시 매수에 들어온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퍼플 고래들도 다시 매수에 들어온 모습이죠. 지금 28일에 대비해서 순 매수는 증가했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하락을 했죠. 이건 단순하게 여러분
여러분 매수세가 없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가격을 이렇게 누르는 과정에서 고래들이 더 낮은 물량을 받아가고 있다는 해석이 강합니다. 겉으로는 하락장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우리 개미들의 물량만 털리고 고래가 다시 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온체인 지표죠. 최근 비트코인 유입이 증가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켓메이커 넷플로우는요 2월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자 70K 이후로 밀린 뒤에 마켓메이커들이 이 가격대에 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자 대신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상승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하락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개입됐다는 것 자체가 유동성을 이제 가져올 수 있기 때문. 근데 그런 와중 고래들은 이제 매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받아줄 자리를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개미들 입장에서 솔직히 진짜 닦아놓고 내가 어디에서 반등 오겠다 어디에서 반등 오겠다 이걸 100% 맞출 순 없죠. 그럼 주요한 자리들을 봐야 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어떤 포지션을 가져왔죠? 일단 제가 85K까지 롱을 봤지만 자 이 관점에 대해서는 폐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죠.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익절을 어디서 했어요? 74K에서 했죠. 제가 이거를 82K에서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74K까지 떨어지면 난 익절할 거라고. 그리고 이번 상승장의 관점 폐기 관점은 70K라고. 자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요 윗자리에서 지금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본절 로스를 걸어야 된다. 왜? 74K가 이탈됐을 때부터는 상승세가 매우 약해지기 때문에 70K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본절 로스가 무조건 필수라고 했습니다. 물론 관점이 나간 건 맞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매매를 할 때 위험 자리에서는 손절을 어디에 거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떨어질 때 제가 정확히 제가 했던 말들만 말씀을 드릴게요. 68에서 받아볼 수 있고 65에서 받아볼 수 있고 60에서 받아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68과 65 제가 받아볼 만한 한 자리인데 70K에서 물타도 된다고 했나요? 안 된다고 했죠. 왜? 70K부터는 세력들 매도 물량이 터질 수 있으니 이 자리부터는 나도 어떻게 72K부터 숏을 들어가겠다 말씀드리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래 어떻게 1A로 뚫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1시간 봉 보면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거 그대로 말씀드려요. 우리가 하락 추세선을 돌파를 했다. 근데 제가 바로 롱 못 잡는다 말씀드렸죠. 왜? 4시간 봉에서도 양봉이 컨펌 돼야 되고 우리 지금 보이는 이 FEG가 굉장히 매도세가 세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자리가 뭐? 다시 오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자리를 어떻게 롱을 트라이는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대신 조건을 보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롱을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자리는요 여러분 명백한 사실이에요. 물론 뚫리면 아무것도 아닌 자리가 오겠지만 물론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한번 온다는 자체가 우리가 트라이를 한 번은 시도를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아무 의미 없는 반등에서 롱을 들어가면 오히려 손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조건 보고 들어가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물론 이전 관점에서 뭐 큰 손실이 났다고 뭐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롱 자리에서는 롱을 잘 봤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을 꼭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모건 스탠리가 일단 65에서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또 내려갔죠. 실제로 남들 다 ETF에서 나갈 때도 지금 MSBT 여기만 계속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들어온 것보다 매도세가 더 세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락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차트는 뭐다? 일단 고래들도 들어오고 있고 유입이 조금씩 되고 있다. 유동성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부터는 아주 개미들이 털리고 올리고 털리고 올리고 뭐 이걸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데서나 롱잡이는 안 한다. 왜? 더 털리면 안 되고 오히려 멘징을 해야 되니까. 일단 스터디룸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쇼 포지션으로 멘징이 되셨겠지만 지금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전과 똑같습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렸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1시간 봉에서 이 자리 못 넘고 있죠. 4시간 봉 한번 봅니다. 우리 모닝스타 만들어주려면 여기를 어떻게 올려야 되죠. 양봉을 만들면서 올려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이 음봉을 장악하면서 올라가줘야 된다. 결론적으로는 이걸 ICT 트레이딩이라고 하는데요. ICT 트레이딩이 여러분 뭐예요? 이너서클 트레이딩, 세력들의 발자취를 쫓는 트레이딩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트레이딩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저는 어떻게 봐야겠어요? 음봉을 장악하는 양봉이 뜨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해줘야겠죠. 이런 자리들을. 자 그러면
이런 추세 전환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만 지금 하락장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분할 익절 구간이 무조건 와야겠죠. 자, 근데 지금 보면 4시간 봉의 마감이 썩 그렇게 좋게 될 것 같진 않다. 그래서 횡보장을 가져가다가 그 흐름을 보면서 조금 변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자리에서 롱 포지션 함부로 잡으면 안 되고, 제가 말씀드린 이 오더블럭 자리까지 무사히 올라오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런 구간에서 모닝스타를 바로 만들진 못하더라도 여러분 횡보를 가져가면서 올려주는 전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그런 자리들을 볼 때는 좀 아래 자리, 제가 보는 뭐 5분봉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보곤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횡보 구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탈 범주를 보면 되겠죠. 횡보 구간을 가져갈 때는 결국 어느 자리를 먼저 이탈하는가, 상방으로 눌러주는가 하방으로 눌러주는가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4시간 FEG를 모두 잡아먹는 양봉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롱 포지션의 포모 절대 느낄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뭐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지만 어제 영상에서도 다 말한 거 그대로 스터디룸에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 적어서만 드렸을 뿐입니다. 자, 유튜브 영상에서 강조드린 포지션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린다고 해놨죠. 자, 롱 포지션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4시간봉 기준으로 음봉을 완전히 잡아먹는 장악형 양봉이 출현해야 되고 FEG 상단을 돌파를 해줘야 된다. 근데 현재 위 조건을 전혀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괜히 롱버튼 누를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숏포지션 못 들어가신 분들 제가 또 들어가셔서 목표가까지 안전하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수익 낼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렸고요. 자, 이 자리에 대한 스터디룸 계속해서 문의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구독자들은 그냥 다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그냥 무료 브리핑 드리는 곳이지 리딩방이 아닙니다. 금전 요구 절대 없고요. 구독, 좋아요는 필수로 좀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아래쪽 링크 통해서 여러분들 신청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댓글을 관점 폐기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나서 다 읽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롱 본다고 영상 올려두고 숏 관점은 대단하시네요 라고 하는데 굉장히 제가 해째그레째해서 말을 바꾼 것처럼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건 똑바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지금은 제가 72.3K부터 숏을 본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딱 기준대로만 매매를 했고요. 확연히 제가 관점이 나간 건 여러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에게 너무 죄송하고 앞으로 멘징할 수 있는 관점 무조건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지금도 조건입니다. 기준 있게 매매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 영상을 관점으로 가져가셨던 분들 중에서 제가 본전 로스 무조건 걸라고 했는데 거신 분들 계십니까? 그만큼 손절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 영상 앞부분만 보시고 그 관점에 대해서만 따라가시는 게 아니라 제 관점을 따라오시는 거라면 나머지 기준들도 모두 부합하고 거기에 대한 손절까지 함께 따라오셔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저희 구독자님들과도 통화를 했는데요. 자, 저희 구독자님들이 손절은 따르게 하시는데 방향만 따라오세요. 그러면 수익은 똑같을 수 있어도 손실은 똑같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매매를 시작하면 우리가 수익이 똑같을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손절가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기준 따라서 매매를 꼭 해주시고요. 지금 같은 자리도 제가 아까 전에 분명히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자, 오전 영상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금 들어가신 분들 잘 들어가셨다. 자, 근데 어디까지 64K에서는 익절이 한번 나오셔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왜 안 들어갔을까요? 저는 이제 안전하게 보고 싶기 때문에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여기 넘어가고 양봉 모닝스타 뜨고 오더블럭 밟았을 때부터 들어가도 안 늦다. 왜냐? 여전히 하방 리스크는 살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제 매매 스타일을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제 관점이 100%는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FEG 그리고 청산 자리 그리고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아니다 싶으시면 다르게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차트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주요한 자리에서 지금 반등이 나와주긴 했는데요. 그리고 볼륨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자, 매도세보다는 적어도 매수세가 실리긴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완전한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추세를 한번 꺾어주는 양봉이 등장을 해서 디스플레이먼트, 자, 이전 고점을 따주는 그런 차트의 무빙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안전하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싶고요. 현재 전체 채널을 보시면 지금 아래 하방 58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여기
여기가 깨진다면 진짜 다음은 54겠지만 현재 이 자리에서 지금 반등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건 반드시 챙기시고, 만약 이 자리를 다시 이탈해서 내려온다 그랬을 때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리에서처럼 다시 여러분들 롱버튼 들어가신 분들, 이미 들어가셔서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전량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 그냥 관망하시면서 저점 어디까지 더 내리나 봐주시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요, 우리가 굉장히 큰 패닉셀이 나왔기 때문에 저점 잡기는 지금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조건을 꼭 보셔야 되고 아무 자리에서나 들어가는 게 아닌 이런 유의미한 구간들에서 일단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매매 방법과 그리고 인사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뭐 당연한 얘기 아니냐, 남들 다 하는 얘기고 그렇게 매매하는 사람이 어딨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제 안에서 제가 보는 차트의 방향 또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타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매매 방식 그리고 좀 비트코인 초보 하시는 분들이 관점이 나가셨을 때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되는지까지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현재 쇼 포지션은 여러분 이렇게 219%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제가 떨어진다고 해서 추격을 잡은 게 아니라 영상에서 말씀드린 72.3을 넘었을 때부터 쇼 포지션 들어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서부터 쇼 포지션 잡았습니다. 그리고 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제가 만약 여기에서 디스플레이먼트가 나오고 제가 말한 조건들을 달성한다 하더라도 쇼 포지션은 일단 둘 예정입니다. 차근차근 분할 익절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뭐 큰 수익을 가져가네 어쩌네 하시는데, 어쨌든 저조차도 롱에서 조금 더 가져오지 못한 수익들을 조금 더 올려봐야겠죠. 그런 식으로 매매 전략 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손실을 해서 지금 맨징을 좀 해야 된다, 아니면은 좀 수익을 덜 얻어서 지금 여기에 추가적으로 수익을 내야 된다, 아니면 좀 안전하게 들어가서 안전한 수익을 내고 싶다, 다양한 여러분들의 투자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은 모두 다 스터디룸 통해서, 그리고 간혹 전화로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죠. 자, 그런 분들까지 모두 다 제가 응대해드리고 있으니 여러분들 잘 대응하시면서 이번 장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전 고점을 디스플레이먼트 다시 따주고 이 오더블록 위로 올라가는 거,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이 쇼 포지션이 물린 자리 여기부터 뚫어줘야겠죠. 그거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오늘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따내지 못하고 행보를 하다가 매도세가 짙어진다면 여러분 올라가지 못합니다. 쇼 포지션 가지고 계신 분들 계속 가지고 계셔 주시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 대한 스터디룸 대응 계속해서 스터디룸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에 대한 댓글은 제가 모두 다 달아드리고 있으니 질문 있으신 것들 달아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응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나시고 저희 저점 잡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잘 이겨내 봅시다. 화이팅입니다.